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다 말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 적 있으십니까? 그냥 체한 건가? 잠을 잘못 잤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윤서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보며 하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순식간에 오고 살아남는 사람은 이 방법을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와도 살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7가지 대처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법입니다. 이 채널은 사연 노후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를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만이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실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72세의 이경수 어르신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택시를 불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도착 5분 전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 정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구급대가 동행했다면 그 5분은 전혀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미루다가 심장마비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무조건 119를 누르십시오. 병원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심장을 오래 본 의사일수록 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참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심장마비는 분 단위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늦을수록 생존율은 떨어지고 살아나도 심장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79세 김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죄어오던 그 순간 TV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 바로 119를 눌렀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직 의식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눌렀어요. 참았으면 이제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생존 행동은 이겁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심장이 망가지기 전에 손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몇 분이 생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행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약입니다. 혈전이 형성되는 속도를 늦추고 좁아진 혈관의 혈류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의식이 남아있을 때 복용할 수 있다면 생존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집안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따로 보관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씹어서 복용하면 위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입안의 점막을 통해 훨씬 빠르게 약효가 시작됩니다. 단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장 출혈 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 모든 이에게 허용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용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그 한 알은 누군가에게는 구급차보다 빠른 첫 번째 응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 심장이 무너져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도구. 그것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기억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왔을 때 그분은 손이 떨려 약통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아스피린이 집에 있었지만 어디에 뒀는지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복용하지 못했고 응급처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분의 심장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10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은 30% 이상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살긴 했는데 이젠 예전 몸이 아니에요. 차라리 약을 찾았더라면 좋았을걸?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마비가 진행 중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통증을 참고 스스로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쓰러진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심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만큼 더 빨리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작은 움직임조차도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며 의식을 잃는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상체를 약간 세우고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의자나 벽 또는 베개를 이용해 등을 받치고 가능한 한 온몸에 힘을 빼고 있어야 합니다. 누운 자세보다는 상체가 살짝 올라간 상태가 심장으로 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마비는 이미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장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움직이면 그 고통을 심장에 더 얻는 꼴이 된다고 말입니다. 가장 빠른 회복은 움직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119를 부르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면 그 다음엔 기다리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생존 행동입니다. 저는 실제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려 했던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고 당시 구급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불과 7분이었지만 그 무리한 움직임이 결국 심장에 결정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는 119에 신고한 후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 호흡을 붙잡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의식을 유지한 채 병원에 도착했고 심장 기능의 손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자세 차이만으로도 심장이 겪는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수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또 한 가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열어두는 일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지연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문이 잠겨 있어 구급대가 현관 앞에서 5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에서는 환자가 쓰러져 있었고 도와줄 수 있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환자들에게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문을 열어두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현관문을 잠금 해제하고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경찰이나 소방이 강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 두는 것, 이런 단순한 준비들이 생명을 지키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전화 통화 중일 때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설정해 119 구조요원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치나 주변 소음을 통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작지만 강력한 생존 조치입니다. 저는 구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문 앞에서 멈춰선 채 환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려 있었다면 그 환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생존 행동은 다른 사람의 손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문을
그 길을 미리 열어두는 일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순간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의외로 호흡입니다. 극심한 통증과 불안은 호흡을 가빠지게 하고 그 과호흡은 다시 심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빠르게 지치고 의식은 흐려지며 그 짧은 시간 안에 심장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호흡을 붙잡는 일이라고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셋을 세며 내쉬는 것. 그 단순한 리듬 하나가 공황 상태를 막고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호흡을 붙잡은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도착 시 완전히 달랐던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숨을 다스리며 구급대와 통화를 유지했고, 어떤 분은 호흡이 무너지면서 말도 잇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그 무너지는 속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늦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존 행동은 공포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붙드는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환자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조이던 그 순간 그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저 숫자를 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숫자가 자신의 의식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나올 만큼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아직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병원까지 의식을 유지했고 초기 처치가 무사히 이루어져 기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강의나 진료실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뒤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은 무엇인지, 지금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혹시 약물 알레르기는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는 자신조차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응급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정확히 전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투여할 약이 달라지고 처치의 순서가 바뀌고 회복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세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라고 말합니다. 의료 정보 항목에 입력하거나 잠금 화면에 비상 연락처와 함께 표시해 두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손글씨로 쓴 종이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주소, 혈액형, 주치의 연락처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주소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응급 상황은 머리가 아니라 습관이 대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두는 사람이 마지막에 생명을 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생존 행동은 당신의 몸 상태를 당신 대신 말해줄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그 한 줄 정보가 한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값진 언어가 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진짜 생존자는 그 순간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괜찮을 때 준비하세요. 응급 상황은 준비가 없는 사람을 더 빨리 데려갑니다. 그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알의 아스피린을 약통 한가운데 따로 표시해 두는 것, 119 비상 연락처를 휴대전화 첫 화면에 고정해 두는 것,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물 리스트를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지갑에 넣어 두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또한 집 안 구조도 중요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가족 외에 신뢰할 수 있는 한 명과 공유하고 119 출동 시 대응 매뉴얼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알던 한 환자분은 자신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냉장고 문 안쪽에 의료 정보와 연락망, 복용 약물이 정리된 표를 붙여두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심근경색이 왔을 때 딸이 그것을 보고 119에 빠르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고 덕분에 초기 처치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그분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언젠가 온다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얼마나 담담하고 질서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생존의 진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겪겠어?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 중 그 설마라는 말로 하루를 넘겼던 분들이 결국 가장 먼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평범한 시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지금처럼 별일 없는 오후처럼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처럼 평온한 순간에 한 가지 준비를 해두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슴이 뛰고 숨을 들이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준비의 골든 타임입니다. 누구도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맞는 자세는 지금의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생존 행동은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지금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7가지 생존 행동은 제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해온 실제의 생존과 죽음을 가른 순간들입니다. 누구는 참았고 누구는 눌렀습니다. 누구는 약을 몰랐고 누구는 그 알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문을 잠갔고 누구는 그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모두 실제 사례에서 출발했고 그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7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의 생존 가능성을 지금부터 높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스피린 하나를 정리해 두는 일일 수 있고 휴대폰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에 있는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가족과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는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생각난 그 하나, 그걸 바로 하십시오. 그 행동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7가지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느껴졌다면 망설이지 않고 119를 누르시고 복용 가능한 분이라면 아스피린을 손에 쥐고 씹으셔야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편한 자세로 안정하며 문은 열어두고 숨은 천천히 깊게, 그리고 당신의 몸 상태를 구조대에게 말해줄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마지막으로 그날을 대비한 아주 작은 준비들, 이 7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해 두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심장은 늘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고 소리 없이 꺼져가죠.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단 한 줄기 길을 열어주는 것은 늘 평소의 준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준비를 오늘 하루 안에 작게라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당신에게 닿았듯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하나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작고 조용하지만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혹은 당신보다 더 나이 든 친구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 열린 문 하나, 천천히 내쉬는 숨 한 번. 그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걸음을 오늘 지금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